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이방송 지한스님입니다. 오늘 8월 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7월 열 이튿날 갑오 말날입니다. 1년 중 221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투스입니다. 인기라는 뜻입니다. 탄생석은 케커파이라이트랍니다. 탄생목은 포프라 미루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9일은 한민족이 56년 간격으로 오늘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남자 마라톤에서 56년 전날 오늘 금메달 땄고, 마라톤에서 56년 후 오늘 8월 9일 날 금메달 또 땄습니다. 우연의 일치도 이럴 수는 없죠. 1936년 송기정과 남승용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합니다. 1936년 하계올림픽 육상 남자 마라톤 독일 베른에서 진행된 하계올림픽 육상 세부 종목이죠. 8월 9일 경기가 진행됐고요. 27개국 나라에서 선수 5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때 1위가 송기정 2시간 29분 19초 2. 2위는 어너스타 영국 2시간 31분 23초 2일에서 2위보다가 2분이나 빨리 1위로 들어왔습니다. 남성용 대한민국은 2시간 31분 42초로 3위를 했던 얘기죠. 1972년도 대한민국 문교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대요. 보면 국기에 대한 맹사,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렇게 해서 간단한 멘트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1992년도 황영조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992년도 8월 10일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13분 23초로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승리한 송기정 선수 이래 정확히 56년 만이죠. 일본과의 접전 끝에 승리한 황 선수는 전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최신부는 황 선수의 마라톤 재패 우승 기념으로 기념 우표 2종을 코럼 그룹은 명예이사직과 격려금을 전달했죠. 이 10월 20일에는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도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사흘간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사망 실종자 234명, 이재민 11만 2천 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2001년 김현곤, 한국인 최초로 단독 태평양 요트 횡단을 성공을 했습니다. 2001년 4월 2일 크루저급 요트 조만한 배죠. 요트로 무궁화호를 타고 캐나다 밴쿠버 항을 출항해서 130일 만에 15,000km의 재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8월 9일 오후 11시경 요트로 태평양 단독 횡단에 성공한 뒤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경기장으로 무사 귀환한 김현곤의 항해는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2010년 서울 행당동 버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0년 8월 9일 오후 4시 57분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241번 천연가스 버스가 갑자기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행당역 4번 출구 앞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버스는 완파되었고 40대 여성 승객 1명은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버스 기사 포함 나머지 16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축구에서 역사적으로 손꼽힐 만한 한일전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스페인을 격파한 일본을 2대 0으로 승리해서 첫 동메달을 차지한 경기로서 축구 한일전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놓고 겨뤄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단두대 매치였다고 합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 중 밀리니엄 스타디움에서 8월 10일에 열린 한국과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 경기를 의미합니다. 사실 단순한 동메달 결정전이 아니었는데 한국 축구 입장에서는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느냐, 일본 축구 입장에서는 44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기회가 다름없는 사활을 걸린 시합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수히 많은 한일전 축구 경기가 열렸지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치러진 한일전은 사실상 첫 번째입니다. 또한 축구 종목은 육상 100m 마라톤과 함께 올림픽 3대 종목이자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은 넘사벽급의 1등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원주민의 날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1441년 단종대왕입니다. 6대 조선의 임금이었죠. 그리고 1894년도 오상순 시인입니다. 일본 도시사 대학교 종교철학과를 졸업했고요. 1920년도 폐허의 동인으로 한국 신시 초창기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아밤, 허무 혼의 독언 등 어둡고 절망적인 시를 주로 썼지요. 1925년 보성보고의 교사를 거쳐서 1930년 동국대학교 교편을 잡았던 인연으로 개신교에서 불교를 개종하여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담배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1954년 예술원 종신회원이 되었고요. 1959년 예술원상, 1962년 서울시 문학상,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저서로서는 오상순 시선이 있었으며 한잔술, 첫날밤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담배에 얽힌 일화는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서면서 담배불을 끄지 않고 담배를 피우면서 주례를 섰다고도 하고요. 이른 아침 파이프를 물고 선정에 들었다. 앞서 언급된 나와 시와 담배라는 시 역시 이렇게 탄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담배는 20갑. 그때는 담배 한 갑에 10개 피가 들어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울 담배 140개 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할 담배 60개가 마련되어 안심을 했다고 하고 밖으로 출타를 했다고 합니다. 꽁초는 말 그대로 무소유주의자였습니다. 방 한 칸 없고 그 흔한 예금 통장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시집 한 권 출판한 적도 없다고, 있다면 파이프 한 개와 늘 내미는 사인북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세간의 눈으로 보면 꽁초는 집도 절도 없이 떠드는 시도 몇 편 쓰지 않은 시인 아닌 시인이었다고 이야기들 하지요. 하지만 꽁초는 삶을 통해 무소유를 보여줬다. 70평생 그가 누린 것은 부족 아닌 만족이었고요. 소유 아닌 무소유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숨차게 가쁘게 뛰어다닌 이가 있다면 꽁초를 생각하며 잠깐 숨을 돌리자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고통스럽기만 한 삶도 돌이켜보면 반갑고 기쁘고 고마운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공초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1963년 6월 3일 고혈압으로 사망했고요. 향년 70세였습니다. 1946년 맹행구입니다. SBS 8시 뉴스 앵커로 출신 정치인이죠. 1946년 8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를 졸업했고요. 연합통신에 입사해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맹행구는 연합통신 런던 특파원과 1989년 국민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서 1991년 SBS가 개국하자 SBS 8시 뉴스의 초대 앵커를 맡았습니다. 1995년 SBS를 퇴사했고요.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의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의장 등 주요 당직자를 맡았고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총괄 간사를 일했고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제3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하여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2013년 3월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1948년생입니다. 법조계고 정치인 김황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제41대 국무총리를 했고요. 현재는 변호사 김황식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있고요. 호암재단 이사장,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안중근 의사 승무회 이사장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1948년도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광주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후 판사를 역임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법관직을 중도에 사직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원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작곡가 조영수 씨입니다. 1976년 나셨고요. 1996년 MBC 대학가요제 새로나기로 데뷔를 했죠. 장르의 한계가 없어 가요 트로트에서부터 올림픽 시상식 음악, 군가, 교가 등 총 700여 곡의 넘는 곡들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싸이월드 세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가수들 SG 워너버, 이기찬, 지아, KCM, 김종국, 티아라 등의 음악을 많이 만들어낸 걸로 유명합니다. 최근 내일은 미스트롯 2 심사위원으로 출연했고요. 우승 특전곡으로 송가인의 찍어,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양지은의 사는 맛을 만들었다를 작곡을 했습니다. 배우 유승범입니다. 1980년도 났습니다. 형은 영화감독 유승환이고요. 그 때문인지 데뷔 이후 한동안 형의 덕을 적지 않게 봤지만 점차 연기력을 쌓아가면서 형과는 별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특히 실제 성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아치 연기가 아주 진국입니다. 물론 다른 캐릭터 연기도 잘 소화할 정도로 연기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충무를 이끄는 대표 배우 최민식, 송강호,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등을 이어나갈 연기파 대표 주자로 하정우와 유승범이 꼽히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에 아빠가 되었다. 3년간 교제해온 예비 신부는 슬로바키아인이며 10살 연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유승범이 프랑스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영은입니다. 1982년 8월 9일
대구에서 출생했고요. 배우 겸 모델입니다. 2002년도 의류 브랜드 스몰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2003년도 MBC 예능 프로그램인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통해 연예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조숙녀, 논스톱 4, 홀하우스, 홍콩 익스프레스 등의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을 했고요. 2007년엔 미니시리즈 쩐의 전쟁의 주인공 박신양의 여동생 역으로 출연하여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을 받았고요. 2019년에 1일 연속극 여름아 부탁해에서 왕금이 역으로 SBS 연기대상 1일 연속극 분양 여자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이면서 방송인 조세호입니다. 1982년도 났고요. 2001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후배 김경욱과 함께 SBS 개그 콘서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SBS 6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후 오랫동안 양배추란 예명을 썼죠.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조세호를 양배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를 방송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 양배추로 불렀을 때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이렇게 파마처럼 올렸습니다. 예명은 선배인 남희석이 지었다고 하고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되어 돌아온 후 2011년 말부터 양배추란 예명을 버리고 본명 조세호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TVN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 유퀴즈 프로의 유재석과 MC 보조 임수를 보고 있습니다. 가수 홍진영입니다. 1985년 8월 9일 생입니다. 광주에서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황금호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5살 차이 나는 언니 홍선영이 있습니다. NKP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했고요. 2000년대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대학 축제 때 트로트 부르러 초청받은 몇 안 되는 가수이기도 하죠. 물론 노래를 못 불러서는 아예 활동이 불가능한 트로트라는 장르 특성상 가창력도 좋은 편입니다. 2016년 11월 11일부터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 홍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IMH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죠. 2020년에는 역사 논문 표절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후 약 1년 5개월간 자숙을 거쳐서 2022년 3월 20일 복귀 선언을 하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다가 가신 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37년분 나운규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화의 대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영화감독 나운규는 1902년도 5월 4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37년 8월 9일 타계하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영화인입니다. 대한민국 영화계의 선구자로 본관은 나주고 호는 춘사입니다. 그래서 춘사 나운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924년 일본 사람이 관리하는 조선 키네마사의 연구생으로 입사해서 윤백남 감독의 운영전에서 가막군으로 출연하기 시작했죠. 농종 중에서 출연하여 배우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1926년에는 무성영화 아리랑을 제작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화계의 선주자로 강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나운규 자신이 각본을 쓰고 감독에다가 주연까지 겸하여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죠. 종로 단성사에서 상영한 이 작품은 대한민국 영화계에 큰 획을 그었고 이후 영화계의 중심이 되어 많은 작품을 내고 대한민국 영화의 새로운 개혁을 시도한 공헌이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금붕어, 들쥐, 벙어리 삼룡, 오복녀,
임자운난 나룻배 등이 있습니다. 1937년 8월 9일 안타깝게도 36세란 한창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절하게 됐습니다. 2010년 오늘 저희 곁을 갔던 분입니다. 옥봉 스님입니다. 비구니 스님입니다. 1919, 13년에 나셨죠.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중란화의 대가인 동학사 전 주의지 옥봉 동성 스님이 2010년 8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입적에 들었습니다. 세수 98세고 법납은 57년이었습니다. 1954년 동학사에 인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옥봉 스님은 1958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66년 자원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죠. 1967년은 동학사 주기를 역임했고 내원사, 운피람, 대성암, 성남사 등의 선원에서 수선 안거를 했습니다. 불고기의 진주알 같은 진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언이 조금 깁니다. 보현보살이 옹호를 원할 때 보현보살은 지혜와 편안을 주는 보살입니다. 나무 못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미다. 못다 살바 살바 어디 살바, 마하 살바 아리야 바로 살바, 바라디 못사 빌바드 시데리 스바하. 조금 깁니다만은 적어 놓으셨다가 외우시면은 지혜로움에 상징하는 보현보살님이 영원히 옹호하셔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나머지 시간 더움에서 더움 주의하시고 너무 냉방 조심하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